예. 이런 게 깔려 있다고 좀 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요. 뭐 예.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뭐 일부는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비판하는 분들 의견을 한번 좀 여쭤보면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이제 친일 정권을 다시 세우려는 의도다. 이게 결국은 쉽게 말하면은 자유한국당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뭐 않습니까? 특정 정당을 저는 사실 솔직한 얘기가 예. 자유한국당 사실 이번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경제보복 문제의 일본의 예. 원인 제공이 예. 박정희와 박근혜잖아요. 예. 그럼 자유한국당이 한때 모셨던 예. 충성스럽게 이렇게 모셨던 분들인데 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면은 네. 이제 다시 태어나는 방법으로 그 문제에 대해 겸허하고 그 문제에서 인정하고 앞으로 우리가 민족의 이익을 지키는 정치 세력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예. 이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네. 그걸 옹호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들 친일 세력 정권을 이냐 아니냐는 판단은 자유한국당이 태도에 달려 있는 거지. 지금 앞으로 야 이거 겸허하게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런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함께 하겠다. 민족과 네. 함께 하겠다. 이렇게 나가면은 자유한국당이 친일 정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반대하고 문제 삼는 것이 저보고 문비어천가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거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자기들이 친일 반민족 세력입니다. 커밍아웃하는 거죠. 아 오히려요? 오히려 커밍아웃하는 거죠. 발이 제발 저려서.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 통합을 좀 이뤄야 돼. 지금 이제 네. 사실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자꾸 반일 그리고 친일 이런 식의 어떤 갈라치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올바른 전략이냐 내부적으로 봐도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서 통합이라고 하는 게요. 일제 때 친일 앞잡이들을 처단하자 독립운동가들이. 네. 그건 궁극적으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통합하기 위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놔두고 통합이 불가능하잖아요. 친일 이완용 같은 사람을 놔두고 통합이 안 되니까 그걸 청산하자. 그러니까 똑같이 이 문제는 오히려 그런 문제를 정리를 해주는 것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선친이 살아계실 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나 다니고 이럴 때, 제가 대전에 있으면 독립운동한 분 하신 우리 아버지 옛날 동지들이 저희 집에 들려요. 대전이니까 경부선도 가고 호남도 가잖아요. 많이 들려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막걸리 심부름하고 막걸리 준비해서 심부름하고 담배 심부름하고 그러는데 어른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8.15 때가 되면은 야 내가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고 싶지가 않아. 우리 밑에는 우리 단하에서 박수 치는 사람은 독립군들이고 단상에 있는 놈들은 전부 다 친일파들이야. 아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이승만이가 국민을 단합하라고 그러는데 야 친일파를 상견으로 모시고 단결하고 뭉치라고 그래? 그건 일제 때 내선일체와 뭐가 달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파들을 청산 안 하고 단결이 불가능합니다. 청산해야만 단결이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은 사실 친일 미청산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친일 청산이 그게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친일, 그러니까 우리 보수라고 하는 말도 제대로 써야 되는데 보수의 핵심적 가치는 사실 민족이나 국가주의예요. 일본의 아베는 일본 입장에서 보수예요. 나치도 독일 입장에서 보수예요. 트럼프도 미국 입장에서 보수예요. 그 보수는 민족 문제의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진짜 보수는 저 같은 사람이죠. 근데 외세에다가 빌붙어가지고 외세에 빌붙고 그래가지고 미국 편 들어라, 일본 편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건 그건 가짜 보수죠. 그 보수를 또 한 가지 개념은 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공동체가 지켜야 될 가치를 지키는 게 보수예요. 그런데 외세에 빌붙어서 동족을 괴롭히면서 그렇게 해서 형성한 기득권을 지키는 게 어떻게 보수입니까? 그건 가짜 보수죠. 저 같은 사람이 보수예요. 그래서 그런 가짜 보수를 정리하고 하는 것이 국가를 단절시키는 방법이죠. 본인을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김원웅 광복회장님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사실 모셨으니까 여러 가지 좀 반대 의견을 여쭤보는 건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예컨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기념사에서. 일본을 예를 들어 이제 육자회담 같은 그런 테이블에서 배제시키자. 예. 일본 빼고 가자. 한마디로 예. 뭐 북핵 예. 문제 해결이나 이런 예. 측면에서.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야, 이렇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네. 노무현 정부 때 통일정책과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외교 통상위원장을 지냈어요. 네. 그러면서 외교 문제에 깊숙이 개입을 해서 네. 하고 했는데 사실 육자회담이 노무현 정부 초기에 북미 관계가 아주 안 좋았어요. 부시 네. 정부랑. 네. 그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제안을 해서 만들었던 건데 육자회담 하는 걸 쭉 저희들이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육자회담의 합의에 가장 비협조적인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긴장을 조성하고 네. 또 남과 북을 이간시키는 데만 몰두하고 네. 한마디로 일본이 끼면은 될 일도 안 됐어요. 일본이 끼면은. 네. 그런데 이게 저는 일본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남북이 하나가 되면은 일본을 제치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데 대한 불안감이 일본이 우익 정치인의 가슴속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아무 필요 없는 육자회담과 아무 필요 없는 그 현장에서 회의자 주제를 뭘 하는가 하면 납치하는 거 있잖아요. 일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무 딴 나라는 관심 없고 주제도 아닌데 그런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전혀 일본이 육자회담에 협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에 제가 어디 보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네. 일본을 빼야 된다. 그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때 네, 그때 당시에요? 응? 워낙 답답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본은 한반도 평화와 분단 극복에 그걸 내 때 방해하는 세력이다. 끼우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요 문비 요청가 얘기 잠깐 꺼내셨는데 그거는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이제 대통령이 일본 경제 보복에 잘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예. 해서 박수 예. 한번 칩시다. 예. 이렇게 예. 사실 이제 박수를 유도를 하셨잖아요. 예. 예. 이게 왜 그러셨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네. 일본이 사실 억지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심각하게 지금 팔씨름을 하고 있는데 네. 정부에 힘을 줘야 될 국민들이 실어줘야 되고 네. 국민이 단합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저희 박수잔에 대해서 굉장히 세찬 박수 소리가 이거 그 당시에 찍어놓은 거 보시면 네. 알겠지만은 그랬는데 저는 황교안 대표가 박수를 치냐 안 치냐는 관심이 없어서 다 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언론을 보니까 안 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 세찬 박수 소리에도 혼자 안 치는 게 어떻게 하면 되게 뚝심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안 친 것 같다는 예. 굉장히 세차이고 뜨거운 박수였거든요. 근데 참 혼자 버티기 쉽지 버티는 게 않죠. 버티기 예. 쉽지 않은데 예. 그러면 그거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좀 뚝심이 있는 분이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얘기는 그냥 이렇게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근데 좀 요 논란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유럽에서는 나치 찬양을 법으로 규제를 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친일이나 이런 것들 발언들을 좀 법적으로 규제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표현의 자유하고 좀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도요. 네.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이 네. 이제 제차에서 끝나고 도망가가지고 저 중남미 같은 데서 이름도 바꾸고 별명해서 네. 어디 살잖아요. 네. 얼굴 성형수술하고. 네. 근데 뒤늦게 발견돼요. 그럼 지금도 그 사람을 90이 넘은 사람을 법정에 세웁니다. 아하. 그래서 이 나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반인류죄다. 예. 그러니까 시효가 없이 끝까지 처벌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국군의 아버지라고 하는 모 씨를 그런 대상으로 법정에 유럽 같은 법정에 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뒤늦게라도. 근데 저는 이 반인류죄라고 하는 것이요. 독일과 프랑스와 독일과 벨기에 이런 예. 나라와의 관계가 아니라 인류 문명사에 있으면 안 되는 네. 그런 걸로 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독일 같은 데서는 지금도 나치 찬양을 하면 형법으로 처벌을 해요. 홀로코스트법이라고 그래서. 근데 같은 시대에 같은 악질적인 행위를 한 것이
일제 협력한 건데 그건 우리는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건 인류 문명사의 보편적인 큰 흐름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문명국가가 그걸 안 하면 문명국가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미개한 분위기죠. 그 법 자체를 안 만드는 게.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지금 안 해놓으니까 황당하게 뭐 일본 아베 뭐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국 국민이. 근데 이런 때 이게 친일 찬양 금지법을 만들어서 친일을 미화하고 사실요. 나치를 미화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권이 교과서를 다시 만들어서 역사를 교육해서 친일을 미화한 법을 만드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뒤늦게나마 그걸 친일 찬양 금지법을 만들어야겠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광복 회장이시니까요. 그 얘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KBS가 뭐 8.15 특집으로 보면 밀정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이제 친일파와 독립운동가들이 막 이렇게 헷갈리는 어떤 그런 기록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제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보훈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인식, 그리고 이제 문재인 그 철학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 광복 회원들이나 좀 공감을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공유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실 대통령이 그런 철학을 정책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각 부처에서 정책도 만들고 예산도 만들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하다? 그런 면에서는 모자랐죠. 그러니까는 대통령은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제 요즘 광복회 예산 같은 걸 보면 1년 예산이 우리 직원들이 몇 명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는데 한 사람이 100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1년 그 사람들이 다 가족도 있는 한 사람들인데. 근데 그런 예산은 전 정부나 이명박거나 박근혜 정부랑 거의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렇게 문제인식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 각 부서 기획재정부나 예를 들면 보훈처나 이런 데서는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구체화 안 되는 것이 좀 안타깝죠. 올해 같으면은 이 국정감사 때 이런 문제 제기가 좀 있어야 되겠네요. 있어야 되죠.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광복 회장으로서 우리의 어떤 독립 정신 이런 부분들을 살리는데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모자를 쓰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젊은 스타일로 오셔가지고 광복 회장님, 김원웅 광복 회장님이었습니다. 자, 8월 19일 월요일 KBS 1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너무 빨리 보내드렸네요. 저는 뉴스타파 기자 김경래였고요. 내일 아침 7시 25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